14억 아파트를 물려받는데 세금만 2억 8천만 원을 내야 된다? 아닙니다. 저는 이 세금을 약 4천만 원까지 줄이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얼마 전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서울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달갑지는 않았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늘 부탁이 있을 때만 저희를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자식이라도 좀 칼같이 냉정하신 편에 속하던 시어머니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시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저희에게 물려주시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되게 좋은 일 아닌가요? 네. 시어머니께서 젊었을 때 사두신 아파트는 구축이긴 하지만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무려 14억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시가가 14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증여 이슈가 있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처음엔 마냥 기뻤어요. 마침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서울로 올라올 준비를 하던 저희 부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증여세, 취득세 몇 억이 우습게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시가 14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게 되면 나오는 세금 대략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시가 14억짜리를 계산값에 넣고 돌리게 되면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네요. 증여세 뭐 취득세 등등 다 더하게 되면 약 2억 8천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제주도에 작은 집 한 채 있는 게 전부인 저희에게는 이 세금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잠깐만요. 제주도에 집이 하나 있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교환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여가 아니라 이 제주도에 있는 집을 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플랜으로 전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모 자식 간의 증여에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니 기뻐하기보다는 돈 걱정부터 해야 되는 현실에 한숨이 나올 따름입니다. 혹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간절한 마음에 사연 보냅니다. 일단 사연자분의 자세한 재산 상황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연을 받을 때 아주 사소한 정보까지 세세하게 받곤 합니다. 이 사연에서 꼭 아셔야 될 건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으시고요. 그로 인해 약 1억 원의 임대보증금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서울 아파트 한 채, 시세는 약 14억 원. 부모님이 물려주신다곤 하셨지만 여러분들의 현금은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방법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사연에는 선택 가능한 선택지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검토를 좀 해볼까요? 자, 일단 많은 분들이 가장 떠올리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증여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길 때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번 집은 세입자의 보증금과 함께 넘길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 같은 채무까지 함께 넘기는 부담보증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담보증여로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한테 공동명의로 넘기는 방안.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명의로 진행했을 때 증여세 부분에서 훨씬 더 세액 부분이 분산되기 때문에 세부담적으로 훨씬 더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의뢰인분도 명의는 상관없이 세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요청을 주셨기 때문에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 공동명의 방안으로 검토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일단 증여세만 1억 8천만 원에 이 취득세랑 양도세까지 붙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고민인 이 최적의 절세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2억 8천씩 세금 나오는 게 절세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른 방안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살펴보면 아드님 명의로 제주도에 작은 부동산이 하나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동산 가격은 5억 5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잠깐, 그러면 차라리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랑 제주도에 있는 작은 부동산을 맞교환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하면 현금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긴 하거든요. 이 교환이라는 것은 제가 뭐 기존 영상에도 굉장히 많이 올렸지만 이 증여행위를 양도행위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매매 거래를 하게 되면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건데 이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넉넉치가 않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현금 대신에
부동산을 넘기는 조건으로 해서 서로 맞교환으로 양도행위를 구현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확실히 이전 방법보다는 절세가 많이 됐습니다. 게다가 자녀분의 제주 부동산은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부모님께 넘겨들어도 서로 부담이 없는 카드죠. 무엇보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가족 간 매매의 단점인 현금이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교환 플랜은 일단 후보 1 번으로 저장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교환의 플랜이 이 상황에서 최선의 플랜일까요?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교환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발생하는 세금이 1억 원을 훌쩍 넘으니까요. 잠깐만. 현재 아파트 실거래가가 13억 9천만 원이다? 우선 이 사연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방법들은 전부 이 아파트가 세법상 시가가 13억 9천만 원이라는 가격이라고 전제하고 접근을 한 거거든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게 감정평가입니다. 이거 감정평가 금액이 이 가격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세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아보게 되면 예상 평가 금액 최소값은 12억까지 떨어지게 되네요. 자, 이렇게 되면 똑같이 계산을 하더라도 세금이 확실하게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단지의 실제 팔린 가격이 뭐 13억 9천, 14억 정도라고 이라고 치고 감정가액이 12억이라고 한다면 왜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가 있느냐? 세법상 시가는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순위가 감정평가고요. 2 순위가 방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 아파트 동일 단지 내에 있는 유사 사례 매매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유사 사례 매매가액까지 없다면 3 순위로는 기준시가까지 적용할 수가 있는 세법상 자산평가 방식은 총 3 가지 방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감정평가라고 하는 건 이 당해 재산, 그러니까 우리 물건에 대한 시가평가를 말하는 거고요. 유사사례 매매가에는 우리 물건 아니에요. 우리 물건 아닌데 동일 단지 내에 있는 전용 면적과 그리고 뭐 공시가격 차이가 유사한 물건이 팔린 물건이 있으면 특정 기간 동안 그 가액을 시가로 의지할 수 있는 부분에 불과한 거거든요. 자, 다시 얘기해서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과 유사사례 매매가액이 동시에 있다면 당연히 당해 재산에 대한 평가 금액인 감정가액이 1 순위 시가로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담부 증여와 교환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족과 저가 매매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가를 12억까지 줄여놨잖아요. 여기서 매매 금액을 9억 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3억 원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이 숫자를 의도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가족끼리의 매매 시 시가보다 너무 저렴하게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차액을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매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는 저가양수 배제 금액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시가의 30%와 3억 원 중에 낮은 금액보다 더 초과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매매 금액 9억 원이었습니다. 3억 원을 낮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증여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물론 여기서 끝은 아닌데요. 바로 양도세 부분입니다. 양도세를 신고할 때에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의 5%라도 더 낮게 팔게 되면 일단 매매 금액이 아니라 시가로 판 걸로 간주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현재 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충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매매 금액이 9억 원으로 신고를 하든 부당행위선 부인을 적용해서 시가인 12억 원으로 신고를 하든 어차피 현재 세법은 12억까지는 전액 양도세 비과세를 해 주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12억으로 받아서 이 카드를 쓴 게 되게 매력적인 방향인 겁니다. 양도세가 9억이든 12억이든 어쨌든 저희는 한 푼도 안 나오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가족 간 저가 매매를 9억 원에 했을 때를 차근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첫 번째 증여세는 전혀 나오지 않고 양도세도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결국 사연자 부부가 내셔야 될 건 취득세 약 4천만 원 뿐입니다. 숫자로는 여기가 종착역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길에는 여전히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전에 교환 개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저가 매매는 이름 그대로 매매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쓰는 게 끝이 아니고요. 이 매매 대금 9억 원이 실제로 부모님 계좌로 건너가야 되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자녀 부부가 어디서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력 취득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 간 매매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44조에 따라서 증여 추정에 해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이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고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일단 의심부터 하고 들여다봅니다.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 보죠. 사연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면 사연자분께서는 제주도의 작은 집 한 채가 자산의 전부라 그랬고 현금 여유는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간 저가 매매 좋죠. 세금도 4천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요. 교환이 1억이 넘는 세금이 나온다는 거에 비교한다면 세부담 최소화 관점에서는 아주 좋은 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9억 원이 넘는 현금을 만들 수가 없다면 사실 이 저가매매 플랜은 이 사연자 부부에게는 세금은 좋지만 현실성 관점에서는 제일 좋은 플랜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검토했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교환 플랜인데요. 현금은 한 푼도 들지 않고 세금도 처음 예상했던 그 부담부 증여 플랜인 2억 8천만 원에서 절반인 1억 4천만 원까지 확연히 줄어듭니다. 물론 이 교환 방법이 이 본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세금이 적게 내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양도상속 증여 문제로 절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부터 준비하느냐, 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세금 결과는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이 의뢰인 가족의 상황 차이와 이 한 걸음의 차이가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은 세금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늘 그 상황에 맞게 최선의 선택지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또 다른 사연을 통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